저는 그날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걸 처음 봤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동창회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게 말했죠.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12년간 쌓아온 저희 가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낯선 감정. 그게 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현관에 서 있던 남편의 모습, 손에 들린 열쇠, 그리고 그의 어깨에 묻은 미세한 먼지까지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결혼 12년 차,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출근 전엔 늘 저에게 다녀올게요라며 포옹을 했고 퇴근 후엔 오늘 좀 힘들었네라며 소파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집에서 팝콘을 튀기며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장을 잘못 봐서 냉장고가 텅 비었던 날 남편이 웃으며 괜찮아, 오늘은 치킨 시켜 먹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남편도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단 1%의 의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날 그 동창회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치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새 모든 걸 삼켜버리는 그런 변화였어요. 동창회 얘기가 처음 나온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다 말고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죠. 다음 달에 동창회가 있대.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좋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반갑겠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외출은 저도 은연중에 반가웠어요. 몇 시쯤 올 거예요? 제가 묻자 남편은 늦어도 11시 전엔 들어올게라며 평소처럼 웃었어요. 그 미소는 늘 저를 안심시키던 거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느껴질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줘요라며 문을 배웅했고 남편은 알았어. 잘 놀다 올게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짓이 왜 그날따라 유난히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애는 3학년이었는데 둘이서 피자 한 판을 놓고 장난을 치며 깔깔대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큰애가 엄마, 페퍼로니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묻길래 저는 그래, 많이 먹어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은애는 치즈가 늘어나는 걸 보며 우와, 이거 마법 같아요. 라며 신기해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묻길래 곧 오실 거야. 아빠도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늦었네요. 배고프죠? 하며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가자 남편은 왔어. 우리 딸들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눈빛이 어딘가 흐릿했고 얼굴엔 피곤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눈가에 살짝 맺힌 주름, 약간 상기된 볼, 그리고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간 그 표정은 낯설었어요. 셔츠엔 살짝 구기 찐 흔적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응,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하고 좋았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이유 없이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평소처럼 소파에 앉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남은 피자를 정리했죠. 큰애가 아빠 왜 저러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빠가 좀 피곤하신가 봐. 걱정하지 마라고 다독였어요. 작은애는 아빠 오늘 좀 이상해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고 저는 괜찮아.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라며 아이를 달랬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늘 그렇듯 커피를 마시고 넥타이를 매고 신발을 신는 모습은 똑같았죠.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고 남편이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남편이 늘 식탁에 놓고 가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오늘 좀 바빠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지도 몰라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땐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이 문을 나서며 다녀올게요 라고 말할 때도 저는 잘 다녀와요라며 웃으며 배웅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날 아침 커피잔에 남은 미지근한 커피를 보면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TV를 틀고 아이들과 놀아주던 남편이 그날부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요. TV에서 나오는 익숙한 드라마 소리 대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가 하고 넘겼어요.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궁금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아요?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줘요라고 물었죠. 남편은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대화를 피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 피곤한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넘겼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에 놓인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밥을 먹고 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별일 없었어. 그냥 좀 바빠서 정신없네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엔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쓸쓸함을 느꼈어요. 아이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큰애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요?
우리 싫어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회사에서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작은 애는 아빠가 예전처럼 안 놀아줘서 서운해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엄마가 대신 놀아줄게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걸 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핸드폰 화면에 불이 켜져 있고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였어요. 잠금 화면을 열자마자 메시지 알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너무 좋았어. 언제 또 볼까? 발신자는 민주라는 이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주가 누구지?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인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더 확인했어요. 너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나 우리 다시 시작할까? 같은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한 거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민주가 누구예요?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어요. 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야. 그냥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연락 좀 했어.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너무 늦게까지 연락하지 말아요. 나 걱정돼서 그래요라고 말하며 물러났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민주라는 이름이 제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오갔어요. 남편이 동창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이번엔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들여다봤죠.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메시지는 더 늘어나 있었어요. 너 없으면 하루가 너무 허전해. 옛날처럼 다시 같이 있고 싶어라는 민주의 메시지와 나도 마음이 흔들려. 근데 가정이 있어서 쉽게 결정 못해라는 남편의 답장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제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마저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동창회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빠 왔어요. 라며 맞이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할 얘기가 있어라는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거실의 낡은 소파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뭐?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나 사실 동창회에서 옛날 첫사랑을 만났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고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잘할 자신이 없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첫사랑? 그게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민주라는 이름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던 여자였다고요.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날 밤 둘은 술을 마시며 옛 추억을 떠올렸대요. 남편은 그날 민주를 보고 나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났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민주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너한테 미안해. 근데 나 이제 너랑 같이 사는 게 힘들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울면서 따졌어요. 12년을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렸는데 어떻게 한번 만난 여자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날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생각 좀 더 해봐요.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깨지 않게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흐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떠난 걸 알았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은 끝났어요. 남편은 민주와 새 삶을 시작했고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였죠. 친구가 걔네 둘이 최근에 같이 여행 갔다는 얘기 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때마다 아빠는 좀 바빠서 그래.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저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애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작은애는 가끔 밤에 울며 아빠를 찾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엄마가 있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차가운 물을 마시며 눈물을 삼켰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동창회가 저희 부부의 운명을 바꾼 날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가끔 남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12년간 함께했던 추억이 쉽게 지워질 리 없잖아요. 결혼기념일에 같이 갔던 바닷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나눴던 눈물, 주말마다 함께 먹던 아침 식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날의 배신과 상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겨요. 그리고 묻곤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